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석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 때 네. 화천대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발사주, 예. 조국수홍 이 세 가지가 추석 전에 예. 벌어진 이 중요한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이제 추석이 이제 지나고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화천대유는 계속 논란이 더 증폭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발사주 문제는 그냥 잠잠히 수그러 들어가는 느낌으로 보였거든요. 예. 지금 유행어가 화천대유 하세요가 유행어가 되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의혹들이 계속 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들이 또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그게 이제 휘발 물질이 섞여서 그냥 계속 불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박지원이나 조성은이는 많이 사라져버렸고 네, 그렇죠. 화천대유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네, 더 불이 붙고 있어요. 홍준표도 이제 덕을 좀 봤죠. 네, 그렇죠. 화천대유 덕을 좀 봤죠. 네, 화천대유 거기에 나타나더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MBN RN서치가 21일, 22일 네.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윤이 26.4,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24.5,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18.2, 이낙연 12.1 이렇고 이제 민주당에서만 이제 여권 지지자 내에서는 이재명 34.2, 이낙연 30.2,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제 홍준표 34.5, 윤석열 30.8,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 홍준표에서는 이재명 29.3, 홍준표 28,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는 윤석열 40.9, 이재명 32.6, 네. 그리고 이낙연 홍준표일 때는 홍준표 33.3, 이낙연 25.1, 윤석열 이낙연에서는 윤석열 39.3, 이낙연 26.2 네.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석 전에는 상당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네. 윤석열을 앞지르는 다 앞지르고 있었는데 네. 추석 이후에는 윤석열이 이제 네. 이 다수 여론조사에서 앞지르고 네. 좀 떨어졌죠. 1대1에서도 이재명에게 좀 많이 앞서고 앞서네요. 예. 또 홍준표 후보가 조금 이제 이 보수 내부에서의 1위 부분이 힘이 좀 떨어지는 네.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정권은 9월 달에 네. 이 고발 사주를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이제 이 화천대유가 네.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이랬는데 네. 그럼 정권이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좀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재판 내용에도 화천대유가 있거든요. 네. 이재명 재판 내용에.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 알고 있는 거 보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당연히 두 번이 나와요. 네. 이재명의 그 무죄 판결 난 네, 거기에 네. 화천대유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성남시의 수입을 네. 마치 들어온 것처럼 네. 이 당시 선거 네. 당시에 네. 말을 했다. 네. 그래서 그게 과장된 거다라고 네. 한 게 나오거든요. 네. 화천대유가 두 번 등장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웃기는 게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하던 권순일이가 권순일, 예, 예. 화천대유를 네. 그 자기 판결 1심, 2심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데. 두 번이나 나오는데 네. 퇴임하고 거기 여기에 고문. 가서 고문 변호사로 뭐 끝으로 2억씩 받았다고 하는데 1년에 네. 그게 이 말이 이 사후뇌물이 뭐 명백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후 뇌물죄를 그런 데 쓰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대법관으로서 겸임한 게 뭔가 하면 중앙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 했었죠. 그럼 중앙선관위원장이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네.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그 정책이나 업적을 네. 네. 과다 홍보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대장동 개발 수익이었다. 네. 그런데 가서 했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네. 제가 옛날에 이 대선 때 뭐 안철수 이런 부분을 보니까 네. 네. 그 무슨 안철수의 뭐 주식 이야기, 네. BW 네. 아무래도 몰라요. 네, 복잡한 건 모르죠.
그렇더만은 뭐 네. 교육 문제, 네, 자녀 교육 문제, 그건 금방 이해하더만요. 네. 그래서 대중은 이 대장동 사태는 천배 뻥튀기 이렇게 간단한 말로 예,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뇌물, 쉽죠. 뭐 네. 사후 뇌물, 네. 뻥튀기, 네. 특혜 봐주기, 네. 뭐 그리고 또 바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쉬운데 네. 고발 사주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발 사주 어렵고 BW 어렵죠. 그 고발 사주가 윤석열에서 손준성으로, 손준성에서 뭐 김웅으로, 김웅에서 조성은이로, 그리고 당으로,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의혹이 뭔지를 좀 설명해봐라고 하면 그게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고발 사주란 단어 자체도 일상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단어니까. 예. 자, 그러면 저 홍이 조국수 홍이 돼버려가. 네. 저거는 그게 과천 대유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네. 지난번에 저 뭡니까 당원 내부의 네. 결과를 보면 47대 19, 네. 29%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47대 네, 28, 네, 네. 49대 18, 네. 47대 18, 네. 29% 차이가 났어요.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시 당 내부에 네. 큰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도 흔히 뭐 범보수권 이러고 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 났는데 네. 실제로 당원만을 놓고 보니까 네.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범보수 진영에서는 홍이 그렇죠. 윤한테 한 10몇 프로만 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 보면 홍이 적절하게 정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네. 이게 각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너무 이렇게 마치 대깨문 표를 받으려는 양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홍이 모습이 2위를 하는데 예. 일단은 전략을 맞춘 것처럼 행동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 표든 상관없이 예. 나는 일단 2위를 하겠다. 예. 근데 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의 화천 대유가 뭐 지분이나 수익이나 이런 게 복잡하지만 절반 이재명이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화천 대유의 틀을 짜줘서 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특혜를 몰아줘서 네. 공익개발이라 해놓고는 실제로 사익으로 그렇죠. 돈을 끌어들였다. 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액수가 사적으로 빠진 거죠. 그 우리가 LH라는 공익개발에서 미리 정보를 알고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땅을 산 이런 그 직원의 일탈 행위와 성남시장으로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성남시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을 네. 저렇게 과거에 이 똥당의 전신인 보수 네. 정당들이 네. 민간 개발을 해서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한다는 걸 비판하고 네. 공익으로 가져와 놓고 그렇죠. 그래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넣어놓고 네. 토지 수용은 거기서 하되 사업은 실제로 화천대유가 다 하게 만들어서 수익 중에 일부만 성남시로 가져갔지만 여기는 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값만 6천억 이익을 봤다고 그러니까 예. 엄청난 거죠. 그 이재명은 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그게 그렇게 아이고, 발생했죠. 선생님 처음에는 예. 성남시는 4,500억, 저기는 예. 1,800억밖에 안 됐다 이러는데 예, 예.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18년도에 그렇게 그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집값이 2018년도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예.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많이 올랐지. 그리고 미분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00% 그게 성남의 그 자리에 예. 미분양이 난 게 한 번이라도 있나 역사상 미분양이라는 거는 예, 그렇죠. 지방이나 완전히 교통이 아주 후진 구석에 예. 예, 수도권이라도 그런 데나 가능하지 성남의 그 자리에 판교 옆에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예. 그 자리에 그게 미분양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사업성을 예측을 뭐 그 당시로는 못했다라는데 그거는 너무 뻔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사기업이랑 그게 유착 관계가 없다면 일주일 전에 설립된 회사가
서류를 내서. 써놓고 23시간 만에 됐다며. 네. 하루도 안 걸렸다며. 예, 그러니까요. 그 진행 사업자 과정이. 승인이 되느냐. 또 그에 사면 어떻게 AMC를 예, 자산관리회사를 넣어서 화천대유라는 걸 넣느냐. 근데 자산관리회사가 왜 직접 시행을 하고 예, 사실상 그렇죠. 전체 운영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콘소시움이라고 구성해놓고 성남의 뜰을 이 예, 예. 운영은 화천대유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머니투데이의 부국장 하면서 예. 이런 사업을 실제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병행해서. 못하죠. 알지. 내용도 몰라요.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알지. 예, 그러니까 김만배도 빠지고 예, 예.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는 예, 뭔가 예. 이 변호사라고 예. 이승모이 그죠? 예, 예. 예. 거기도 빠지고 예, 예. 결국은 이 일에서 실제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시행 사업이 이렇게 1조 5천억짜리의 사업이 예. 그렇게 그 분야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갖다가 하고 난 뒤에 돈을 나누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숨겨야 되는데 예, 예.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게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이게 보면 처음에는 SK증권이 바지를 써주고 예, 예. 화천대유 1호부터 그 다음에 그 천화동인. 예, 화천대유 예. 포함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예. 실질적인 주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와서 보면 SK증권이 들어간 거는 SK와 관련 있는 어떤 사람이 예, 예. 그 땅을 수매해줘야 되잖아요. 네, 다섯 그렇죠. 필지를 직접 시행을 했잖아요. 예, 예. 땅을 수매하려면 은행에서 PF가 나오려면 예, 그렇죠. 땅 계약금 10%는 저가 질러야 되거든요. 예, 예. 그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행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옛날에 부동산이 한참 판을 칠 때 예. 저기 부동산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진짜 두 쪽만 들고 하면서 예. 명동의 사채 시장에 가서 10%를 나중에 2배 줄게 하면서 빌려와가 네. 은행에 그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걸 계약을 치른 것처럼 해가지고 나머지 90%를 빌려주는 이런 걸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350억이니 400억이니 하는 예, 예. SK와 관련되는 투자사로부터 가져온 돈이 예. 직접 시행을 한 부분 예. 화천대유가 SK가 직접 예, 예. 시행을 하는 부분에 예. 들어간 땅 계약금일 거라고 제가 봐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예. 지불한 땅값이 그러니까 한 4천억 정도 될 거예요. 450억인가 그 이야기 나오는 금액이 예, 예. 그 금액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은 아까 대표가 이성문 변호사죠. 예.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은 전부 바지고 예. 실제로는 진짜가 따로 있다. 예. 근데 이 복잡한 구도를 누가 짰는가 하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예. 짰어요. 예. 근데 이 사람 참 희한한 게 원래 공무원 출신도 아니에요. 음대 성악과 나와가 예. 무슨 뭐 서현동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아, 조합장을 조합장. 했대요. 예. 그걸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눈을 떴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이한테 접근해서 이재명이 시장 되고 예. 건설분과 네. 인수위 간사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 성남시에 예. 이 사업단에 뭐 본부장을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를 이 사업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또 기획본부장을 하고 나중에 사장을 쫓아내버리고 사장 대신에 대리를 했어요. 사장 대리. 예. 얘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지금 잠수 탔고 미국 갔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미국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그런데 이재명이 답해야 될 거는 유동규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주는 예. 그거 뭐 차관급이라고 소문도 또 났었어요. 예, 예. 조선일보에 보면 예. 예. 왜 이런 자를 그런 알짜 이재명이 자리에다가 그 민간인을 예, 예. 때리다가 그렇죠. 성남시 알짜 자리에 받고 이 사업을 지금 반대니까 아예 부서를 바꿔버렸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추진 답을 부서를. 하기는 그 당시로는 적자가 날 사업이었는데 부동산이 폭등해서 됐다 이런 헛소리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적자날 사업이 아니 일반인들도 그 대양동이라면 적자날 지역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거예요. 거기에 땅을 특혜로 65% 가격으로 받아서 네. 다른 땅보다 평당 200만 원 싸게 샀다면 그걸로 예. 떼돈 벌고 그렇죠. 또 보통주를 사실상 100%를 다 소유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천대유가 예, 예, 보통주를요. 예, 예. 그러니까 우선주는 돈만 떼주고 성남개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은행은 또 우선 2종이더만
1종이 예. 있고 2종이 있어요. 예, 예. 거기는 또 이자만 조용해요. 예, 이자만. 그러고는 보통주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뭐 보통주, 그 다음부터 배당금은 또 보통주로 따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계약서를 까지 않으면,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화천대유가 1%, 예. 그리고 천하동인이 6% 했는데 그 SK정권으로 가가 6% 해서 7%예. 예. 그런데 또 뒤로 보면 돈 받아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5,503억까지만 성남시가 받아가고 나면 네. 나머지는 또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옵션이 세세하게 적혀 있을 거라고 봐요. 계약서를 까면. 이미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김만배나 거기 이름을 올렸던 천하동인의 예. 그 이 대표라는 변호사.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예. 제가 봤을 때 일종하게 피만 묻고 예. 빠지는 구조였을 예. 거고, 수수료 목적으로. 권순일이는 재판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이 크고, 예. 예. 박영수는 뭐 권순일을 설득을 했든 뭐든 뭐 어떻게든 예. 예. 정권하고의 관계에서 막아주던 그런 역할을 수행했을 거고, 또 원유철이나 곽상도 아들이 개입한 거는 야당에 대한 방패막이로 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야나 정권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예. 예. 다 이 안에 집어넣어가 이렇게 한 모가지씩 떼주면서 예. 입을 다물게 만들어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이번에 대선 아니었으면 그리 끝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번에 조용히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가 대선 나오겠다고 욕심을 안 부렸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예, 예. 않겠습니까? 그럼 조용히 이제 이재명이 자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성남시의회에 네. 몇 사람, 또 성남이 지역의 신문에 몇 네. 사람이 문제 제기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예. 그게 발표버렸다. 그 김사랑이라는 사람도 그거를 발표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게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네. 시도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고요. 네. 계속 그 성남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화천대유와 예. 천하동인이 벌어들인 현재까지 6,300억 네. 더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야, 몰라서. 예, 앞으로 또 또 앞으로 더 추가로 벌어들일 나오죠. 것까지를 보면 네. 결국은 그 대장동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어요. 왜? 예, 예. 수용은 얘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서 예. 싸게 헐값으로 사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시행은 예, 민간이 화천대유로 민간인 쪽으로 맡기면서 민간 사업자라고 그러니까 해서 법도 잘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법의 맹점을 이- 가지고 이중 구조로.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용할 때는 아주 예. 헐값으로, 예.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고가로 팔아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빠요. 진짜. 2018년에 분양이 대충 다 되기 시작했는데 예. 한 6,000호 가까이 돼요. 예. 큰 거 아닙니까? 야, 그거 엄청 크죠. 그러면 그 6,000호는 당시에 예. 시중 가격대로 팔았을 거 아닙니까? 분양가 그렇죠. 상한제. 예, 예. 그러니까 그 동네 아파트 한 평에 얼마 하면 예. 그 가격에 예. 예? 그렇죠. 이상으로 신축 아파트니까 예, 예. 그렇게 팔았을 거 아닙니까? 예, 다 그렇죠. 브랜드 아파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같으면 조금 올랐는 정도, 그렇죠. 20% 정도 올랐는 정도. 좀 오른 상태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2배씩 오르는 게 예,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도 저만큼 떼돈을 벌고 있으니 예. 애초부터 떼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뻔히 일반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이 워낙 그런 그 황금 땅이어서 그 지역 자체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손해는 절대 안 보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손해는 절대 안 볼 지역이죠. 놀라운 부분이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게 이런 사람이 대선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성남시장이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면 그건 무능한 거고,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일반 민간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쪽으로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죠. 시장이 자기가 실제로 그 돈을 안 챙겼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돈이 예. 473억이 대여로 나가 있고 네, 예. 또 수십억씩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네, 예, 예. 우리가 현금으로 빼나간다는 거는 꼬리를 자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 4월달에 경찰에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통보를 했는데 경찰이 그냥 조사를 안 하고 그 들고 5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보면 경찰이 청와대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보고는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보고하겠죠. 그럼 이재명이 부분이 하는 이 사업에 이재명이 지금 네. 소송당한 네. 재판에도 있는 여기에 네. 시행사가 수십억을 현금으로 빼갔습니다. 네. 청와대 민정실에서 봤을 거예요, 이걸. 아, 받겠죠, 당연히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칼을 대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문가리하고 이재명 관계라면 칼을 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재명이 수사는 해도 좋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수사에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검경 수사는 네, 네. 자신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에 자신이 있으려면 블루하우스랑 어떤 관계인지 추측하게 하는 거죠. 자, 요 근래에 이 화천대유에 대한 청와대의 자세, 네, 네. 또 경선이 민주당에 시작되고 난 이후에 네. 초반에 충청, 그 다음에 경북 강원을 거치면서 네. 이재명이 이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네. 이낙연이 의원직 사퇴까지 네. 대수진을 치는 것을 보면서 원장님은 광주 고향이시잖아요. 네. 호남의 지금 정서는 이 부분에서 문이 이재명을 좀 봐주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정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 지금 그런 이야기 그 정확하게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왜냐하면 제가 광주에 이번에 추석 때도 안 내려갔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거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이 이재명이랑 합친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는가 봐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문이 과거에 노무현 정권은 집권할 때는 호남을 업었다가 네. 집권 이후에는 우리는 부산 네, 정권이라면서 그렇죠. 등을 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호남이 이반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완전히 돌아섰죠. 그래서 심지어 최천년 민주당, 잔년 네. 민주당은 우리 그 열린 우리당에 등을 돌리고 탄핵에도 네, 가담할 그렇죠. 정도로 네, 네. 동교동계 중심으로 그렇게 했고 또 이 노무현 정권이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완전히 몰락해버려가 네. 그래가 나중에 이제 이 정권이 거의 뭐 지지율이 폭락해버리는 부분에서 호남의 민심 위반이 결정적으로 네. 좌우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이 보면 이게 문이 지난번에 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딱 보이잖아요. 네. 저기 총선 때는 호남에 엄청 공을 들였는데 네. 호남이 저 문을 외면하고 안철수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호남의 대부분을 안철수 쪽에서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대선이 되니까 네. 이제 문이 뭐 기어다니니까 네. 김종인을 또 호남 사람인 김종인을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네. 세우고 이러니까 대선 때는 또 그 문이 또 독식했죠. 예, 독식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호남은 독식했고 안철수는 뭐 그렇죠. 예. 표가 작게 예, 나왔잖아요. 예. 자 그리고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호남에 엄청 신경을 쓰는 척 지금까지 해오고 네. 또 호남의 사람을 연이어서 이제 총리로 이낙연이 정세균이 시키군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김부겸을 경북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저도 얼마 전까지는 문이 이낙연을 밀고 있을 거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낙연이 자신감도 많이 네, 보이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새가 뭐 객관적으로는 보면 이낙연이가 좀 이재명이한테는 좀 딸리지 않겠나 싶었지만은 그 이상의 뭔가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근데 경선을 할 때 딱 표를 까니까 뭐가 있겠거니 과거에 이인재하고 네, 그렇죠. 저 노무현 네, 때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슬금슬금 이낙연 쪽에 이 힘이 좀 밀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두 바퀴까지 도는 거를 보고 지난주는 안 했습니다만 네. 그 이전에 두 네. 번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당원 뭐 대의원 뭐 선거인단 투표하는 거 온라인 네. 투표 보고 하면서 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지금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호남, 전북, 전남, 광주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면 이낙연이 이재명을 앞선 걸로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미세하다가 약간씩 눈에 띄게 네. 문재인 지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빠지는데 네.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호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낙연을 정리하는 듯한 분위기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호남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예민하게 보니까. 예민하게 보죠. 네. 그 뭐 문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 경남 출신 문이 네. 부산 출신 문이 네. 결국은 뭐 안동 출신 이재명을 네. 그러면 이게 TK 연합으로 가는구나. 네. 뭐 이렇게들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소수일 것 같고 그냥 다만 이재명을 미는구나 네. 정도까지 알아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제 저게 조금씩 늘어나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게 4월 달에 경찰이 알면 네. 이런 일은 당연히. 잽싸게 네.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이 뭉태기로 빠져나갔다고 하면 네. 청와대에 보고됐을 거고. 근데 경찰이 지금까지 뭐 본청이 도경에 네. 도경이 또 뭐 용산인가 뭐 네. 이래갖고 뭉개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정무 파트에서 뭉개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뭉개인 게 예, 예, 그렇죠. 답이 아니냐. 예, 청와대에서 그 소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네요. 확실하게 알고 있을 예. 것 같아요. 하기야 그 이낙연이 알 정도면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한다. 네, 검경이 수사는 괜찮다라는 이재명의 발언과 네. 경찰이 지금 들고 뭉갠 것과 예, 예? 예, 그렇죠. 이것이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예, 지금 그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아마 이제 이번 주말에 이 방송이 나갈 때 호남 경선이 이제 발표가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호남의 분위기가 점점 이제 그런 게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낙연이 그 전에는 계속 이재명이 1등이었고 호남에서도. 예. 근데 이번에는 이낙연이 앞서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소장님 저도 그래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예. 근소한 게 아니라 조금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이게 보니까 조금 벌어지게 되면 예. 이낙연이 좀 많이 앞서게 되면 이게 결선 투표로 갈 확실하게 가는 크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예, 거죠. 호남에서 좀 벌이게 된다면 예. 결선 투표로 가게 결선 되겠죠. 투표로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이재명이 화천대유 이 건으로 계속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결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재명이 지금 가만히 보면 이 화천대유가 이게 굉장히 지그시 오래 골병이 들어갈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혹이 막 네, 계속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렇죠. 터져놓을 수 있는. 네. 조금만 사건들이 다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터지는 이 안에서 아마 터져놓을 만한 건수가 100건도 더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사람도 굉장히 이미 많이 드러났고. 네. 그러다가 지금 재벌 회사도 하나 지금 거론되고 있고. 네. 예. 아무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대선이 이 보수가 자력으로는 못 이긴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 뭔 폭로가 터져 나와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네. 있다라는 부분에 네. 지금 그 뚜껑이 좀 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네. 원장님 모시고 화천대유 고발 사주 조국 수홍이 네. 추석을 거치면서 화천대유가 살아남았어요. 예. 그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